안녕하세요,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. 오늘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K9, 더 뉴 K9, 그 다음에 오늘은 더 K9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더 K9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에 나왔던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2021년부터는 더 뉴 K9 2세대가 나왔고, 제일 인기가 있는 가성비로 봤을 때 거의 보시면은 나온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? 길어야 5년, 짧으면은 2년 정도밖에 안 된 이 차가 지금 현재 반값에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보통은 신차 가격에서 반값 정도가 빠졌기 때문에 제네시스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가성비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차라고 볼 수가 있고, 한번 올릴 때마다 조회수가 꽤 나오는 편으로 문의가 상당히 오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2018년부터 2021년부터 나왔고요. 검색을 이렇게 해보면은 지금 현재 경기도권 이 지역 내에 있는, 주로 지역은 인천, 부천, 그 다음에 김포, 시흥, 안산, 수원 이쪽 권역에 있는 차만 보더라도 대수는 아주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, 전체 대수는 무사고, 유사고 다 포함해서 사진 없는 것까지 다 포함하면은 175대씩이나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3.3은요, 지금 보면은 5.0도 있는데 5.0은 지금 딱 한 대 있고요. 그리고 3.8 같은 경우에는 129대가 있고, 3.3 같은 경우에는 45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여기 나와 있는 금액들은요, 정찰제가 아니고 깎이기 전 금액으로 엔카로 봤을 때 똑같거나 좀 더 엔카가 저렴할 수도 있고, KB 차차차도 그렇고, 그런데 깎이기 전 금액으로 올려놓는 이유는, 이게 만약에 입금가다, 그러니까 진짜 받을 금액, 이 차를 소유하고 있는 딜러분이 진짜 받을 금액이라고 했을 때 딜러들이 안 팝니다. 그래서 조금이라도 20만원이든 50만원이든 7, 80이든 많이 빼주는 딜러들을 알선 딜러들이 빼는 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차만 좋으면 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, 보통은 빠질 거를 예상하고 딜러들이 이 정도 빠지겠구나 라는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하나도 안 빼준다 라고 했을 때는 알선 딜러들이 잘 안 빼는 경향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손님한테 깎아줄 것도 원래는 예상을 하고서 이거는 4,200 정도 되지 않을까요? 이거는 2,750 내지는 뭐 2,700 후반 정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갔다가, 예를 들어서 차가 상태가 조금 애매한데 이 차를 갖고 있는 딜러에게 전화를 해갖고 만나서든지 얼마까지 될까요?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거기 나와 있는 금액대로 하시면 돼요. 차 상태가 싸지 않나요? 받을 거는 다 받아야 되는데 더는 안 될 것 같아요. 예, 알겠습니다. 고객님, 이거 차 금액이 안 빠진대요. 그러면 다른 거 볼게요 라고 하실 가능성이 많이 늘어납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금액에서 빠질 거를 예상하고서 움직여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. 상품화를 시켜놓은 이 차가 그랬다라는 건 아니에요. 그냥 예를 들자면 그렇다라는 건데, 뭐 여기 밑에 여기가 긁혀 있다라든가 여기 밑에가 먹어 있다라든가, 근데 엔진하고 미션은 괜찮고 이것보다 더 비싼 차를 보자니 자꾸 키로수가 올라가고 좀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했을 때, 이 차 금액이 조금이라도 빠지면은 살게요 고객님, 20만원 뺐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손님도 있고, 그리고 또 2,700까지는 안 돼요? 이렇게, 그건 무조건 안 됩니다. 120만원을 빼는 거는 아주 옛날 한 10년 전쯤 느낌의 문화가, 뭐 130, 140 이렇게 빼줬던 문화가 있었어요. 그때는 정찰제로 여기 나와 있는 금액으로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수수료 받고 뭐 하면은 200 정도 남길 수 있는, 그때는 엔카도 없었고 유튜브도 없었고 정보가 소비자분이 무조건 지는 구조인데, 요즘에는 엔카도 K카도 이제 소비자 친화적으로, 그리고 또 유튜브도 딜러들이 좀 더 좋은 조건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, 그런데 많은 유튜브 하는 유명한 업체에서 이 금액이 정찰제다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되게 많다라고 들었습니다. 저쪽 신월, 부평 쪽 유튜브 업체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, 심지어는 이 금액을 올릴 수가 있어요. 여기 나와 있는 금액에서 예를 들어서 200만원을 올렸다 쳐요. 그러면은 이 차가 5,020짜리가 됩니다. 그쵸? 그러면 깎아줘도 깎아준 게 아니고 원래 정직한 금액으로 보실 수가 있으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 금액이 정찰제가 아니라 여기서도 환경 설정이 0이라고 하더라도 이 금액조차에서도 깎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. 저는 지금 이제 무작인데요, 가격 순서로 이제 보는 딜러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. 그러면은 이제 무사고라고 체크가 돼 있고 3.3입니다. 3.3은 터보예요. 듀얼 터보 있고, 3.8 같은 경우에는 자연 흡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지금 보면은 제가 재원을 이렇게 해놨는데요, 흡기 뭐 트윈 터보 이렇게 3.8
3.3 터보는 트윈 터보, 그 다음에 3.3 가솔린 터보도 뭐 트윈 터보, 3.8은 자연흡기 이렇게 돼 있고 5.0 같은 경우에도 자연흡기다 라고 돼 있습니다. 연비는 7.5라고 돼 있는데 3.8 같은 경우에 실질적인 연비가 대충 6. 몇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실질적으로 제가 타보니까 그런 느낌이라서 2 정도, 2.5 정도 빼야 됩니다. 그러면은 5 정도 나오겠구나. 좀 안 나오면은 4.5, 6, 7, 8 뭐 이렇게도 나올 수, 밟고 다니면 스포츠 모드에 놓고 밟고 다니면, 그리고 또 고속도로 위주가 아니라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보통은 2.5 이렇게 빼는 게 개인적으로 맞지 않나 싶어요. 그래서 한 이 정도 하면은 6, 7 이 정도 예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게 보통은 요즘에는 인치가 전륜 타이어랑 후륜 타이어랑 이렇게 인치가 조금 2, 4, 5 앞에는 2, 4, 5가 들어가고 뒤에는 2, 4, 5에서, 그러니까 2, 4, 5도 먹힌다 라는 거고 4, 5에서 50 뭐 이렇게. 다른 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똑같거든요. 근데 이렇게 조금 인치가 다르게 나와 있어요. 앞에랑 뒤에는 조금 이제 더 범용성이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. 18인치도 켜도 19인치도 있다 라는 겁니다. 등급에 따라서. 마력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제네시스가 334마력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, 이거는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뭐 몇십 차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.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금액 순서로 이렇게 보면은요, 쭉쭉쭉 한 페이지에 20대씩 나오는 건데 지금 3페이지까지 있단 말이에요. 3페이지가 20대가 있는 게 아니고 3페이지는 나머지 잔여 대수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앞에 두 개 40대에서 5대니까 맞죠? 45대 3.3만 봤을 때. 근데 3.8이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. 근데 많은 분들께서 3.3을 찾으실 텐데, 이 차를 구매를 새 차로 하셨던 분들이 3.8을 더 뽑았다라는 얘기의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, 가장 인기가 있는 등급은요, 물론 플래티넘 3면은 옵션이 더 많으니까 좋기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성비를 느끼는 구간은 플래티넘 2가 아닐까라는 생각이고, 구매하시는 분들 성향을 보니까 3.3이나요? 3.8이나요?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좀 많으시더라고요. 저는 뭐든 뭐 상관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한데, 플래티넘 이거를 찾으시는 분들은 많으시기 때문에 대수로 보면은 45대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. 저처럼 이렇게 대수를 신경 쓰는 딜러가 많을까 모르겠는데 이게 중요해요. 50대가 넘어가면 좀 고르기 편하다, 한 100대 정도 되면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, 이 더 K9이 생각보다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찍어놓고 고객님 보러 가겠습니다 해서 보러 가면은 계약되는데요, 이런 경우가 덜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괜찮아 보이는 거는 금방금방 나간다 그러면은 내 차가 아니네, 좀 기다려보지 뭐 하는 것보다 좀 살만한 차가 있으면 좀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나을 수도 있는 차가 아닐까. 왜냐면은 대수가 부족하고 인기는 가성비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신단 말이에요. 유튜브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많이 보십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 타려면은 연식과 이제 키로수가 좀 비례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. 장기적으로 탈 목적으로. 왜냐면은 요거를 싼 맛에 샀어요. 똑같이 5년을 탔다 쳐요. 그러면은 뭐 키로수는 똑같이 내려가고, 그랬다고 봤을 때 1년에 10,000km씩 50,000km를 탔다 쳐요. 5년 동안. 그러면 이게 25만 9천이 되는 겁니다. 그러면은 똑같이 내려가냐? 비싼 차가 있고 싼 차가 있습니다. 똑같이 내려가냐? 그러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싼 차가 수리비 들어갈 확률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20만이면 산다 라고 하시는 분이 신기하게도 25만 9천 킬로면 아 그건 좀 많은데 하면서 구매율이 떨어집니다. 그러면 나중에 중고차 판매할 때 속도와 환급성 이제 더 깎아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봤을 때, 여유만 조금 된다라고 한다면은 비싼 게 수리비의 확률도 덜하고 나중에 판매할 때 속도, 딜러들도 매입할 때 요 차를 매입하는 기분보다는 요 차를 매입할 때의 기분의 안정성이 더 들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제 생각에는 더 K9 이렇게 싼 것도 2,000 밑으로도 판매하는 차가 있구나 라고 볼 수 있겠지만, 실질적으로는 한 여기 2,800대에서 한 3,200선 사이, 비싸면 3,300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. 왜냐면은 더 비싼 게 많으니까 한 3,000, 근데 3,300이 넘어가면은 이제 심리적 가격 저항선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거에 좀 부딪히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성비 때문에 내가 이거를 보는 건데 3,300을 넘기면은 G80이 난 건가?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, 연식으로 따졌을 때 G80은 2016년부터 20년 사이에 나왔고 K9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21년 사이에 나왔기 때문에 연식의 더 최신성으로 보면은 더 K9이 좀 더 나중 모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. G80을 봤을 때. 그렇습니다. 자, K9 제가 샀을 때 어느 정도를 이제 보는 게 나을까 라고 한번 가정해서 1페이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저도
3000이 넘어가면은 개인적으로 심리적 가격 저항선에 좀 부딪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키로수도 많은 것보다는 최대 한 11만까지 느낌이, 11만도 연식 비례해서 좀 그런데 사진만 봤을 때 대수는 29대고 G80으로 봤을 때는 17대이기 때문에 최신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더 K9이 좀 더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11만 킬로로 잡으니까 보세요. 제가 말씀드렸죠. 한 2900 정도부터 보시는 게 눈에 들어오더라 라고 했던 게 보이시죠? 이것도 있긴 있는데 찍어보면 무사고라고 하더라도 단순 교환 포함 무사고가 있습니다. 렌트 이력이 이 정도 가격이면 웬만하면 있는데 있어도 뭐 타시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제 4월 19일까지 신차 보증 기간이 남아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영상을 올리는 날짜 기준으로는 지났죠. 자, 사고가 있어도 이게 앞에 단순 교환이 있는데 앞 범퍼 같은 경우에는 브라켓 방식으로, 볼트 방식이 아니라 브라켓 방식으로 그냥 끼우는 방식의 고정 장치이기 때문에 사고를 보는 성능자들이 보기가 까다롭습니다. 그래서 체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. 보통 우측 이쪽 휀다 교체를 했다 치면은 이게 높아요. 밑에는 타이어가 있고 범퍼가 있고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 때문에 요것만 갈았을까? 아니에요. 보통 범퍼랑 요거랑 이 라이트랑 세트로 갈았을 확률이 좀 있는 겁니다. 이게 버튼들이 말이죠. 지금 이 알루미늄 재질 같은 느낌으로 좀 더 이제 수입차 느낌의, 옛날에는 이제 G80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알루미늄 재질은 아니었단 말이에요. 스마트키 디자인도 그렇고. 이게 많은 분들께서 시트 색깔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좀 힘들어지고 더 비싸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. 3000을 안 넘기면서 시트 색깔 맞추면서 그다음에 키로수 맞추고 사고도 이제 어느 정도 있어도 관계없다라고 하시는데 무사고를 찾으시고 프레임까지 안 먹고 겉에 단순 교환 정도는 괜찮아요 라고 하시는 거는 그럼 무사고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. 가격 차이가 엄청 차이가 나진 않아요. 보통 제가 판매를 하려고 할 때 가장 이제 우려되는 점은 이 휠 스크래치가 있는 차가 좀 덜어 많다라는 거예요.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여기 조금 있고 지금 한 짝만 나와 있습니다. 보통은 네 짝 다 보게 되면은 완전히 깨끗한 차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어라운드 뷰 있고 이런 느낌. 근데 이제 베이지 시트 있는 것들은 보통 이제 딜러 전산을 봤을 때 시트가 이제 베이지라고 보통 적어 놓습니다. 밑으로 가면은 브라운 시트 이런 거는 많아요. 근데 베이지 찾으시는 분들은 더 K9을 보면서 이런 베이지 시트 찾기가 어렵구나. 근데 찾긴 찾았어요. 이렇게. 그러면 가격이 3,300. 색깔도 검정색이 아니고 쥐색깔이에요. 선호도는 검정색이 조금 더 좋습니다. 쥐색 별론가요? 라고 이제 문의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요거는 뭔가 하나를 포기하셔야 돼요. 쥐색도 사실 나쁜 색깔은 아니거든요. 젊은 느낌이 드는 색깔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쥐색깔 관계없다. 검정색 없어요? 검정색? 쥐색깔은 좀 별로신가요? 라고 이제 다시 여쭤볼 때도 있는데 아무튼 베이지 시트가 있으면은 그냥 훌떡 나갑니다. 이렇게 해서 이게 플래티넘 2라고 이제 체크를 안 하고 여기서 마스터즈 2, 베스트 셀렉션 뭐 이렇게 같이 세팅하고 싶은데 이거 다른 등급을 체크하면은요 이게 사라져요. 그래서 플래티넘 2, 3 이렇게 보면은 대수 3.8만 봤을 때 이렇고 3.8은 느낌이 여기 안에서 보실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건데 베이지 시트가 없죠. 베이지 시트로 가려면은 이렇게 밑으로 더 내려가야 됩니다. 근데 좀 애매하죠. 키로수가 98,000이면 좀 더 짧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실 텐데 검정색만 보게 되면은 대수는 23대. 만약에 외장 도색을 흰색으로 보게 되면은 다 빼고 볼까요? 키로수도 빼고 볼까요? 그러면은 전체 수도권 이 경기도 지역 안에 있는 대수가 12대가 나오는 겁니다. 대수가 이 정도면은 그래도 볼만한데 입맛에 맞게는 못 고르실 거고 보시는 바와 같이 가격대가 좀 셉니다. 그래서 무사고 체크 안 된 거는 빼고 이렇게 무사고 체크된 거를 보면은 12만에 3,100? 아하, 시트 색깔을 보면은 또 애매해. 흰색에 검정이다. 흰색에 베이지 없어요?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으실 텐데 있으면은 금방 나갑니다. 베이지라고 보통 안 써져 있잖아요. 아무거나 찍어서 보더라도 이게 브라운은 있습니다. 흰색에 브라운, 베이지인데 통일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건 또 4,800이지 않습니까? 많은 분들이 4,000이 넘어가면은 더 K9을 안 보시지 않나? 라는 생각이 들어요. 3,500도 고민을 하실 텐데 많은 분들이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뭐 하나 포기해야 되죠. 차라리 이 차를 아까 그거 한번 볼까요? 베이지 여기 있습니다. 찾는데 한참 걸렸네. 아마 이 부분은 빼지 않을까. 텀이 아마 길 거예요. 쥐색깔.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. 흰색 차라리 이게 흰색이면은 비싸게 팔 거 아닙니까? 그러면은 겉에 랩핑을 할까? 그건 또 싫어요. 들어오면 연락 주세요. 안 들어와요. 이 가격대에 들어오기가 어렵고 있어도 숨만 쉬어도 금방 나갈걸요? 숨도 안 쉬었는데.
그렇기 때문에 타다가 랩핑을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베이지였고요. 여기까지는 시세를 보면은 얘가 1페이지입니다. 11만 킬로 이제 제한을 걸었어요. 무사고 유사고 포함입니다. 그래서 보면은 2,849만 원부터 시작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고, 한 이 사이쯤에서 구매를 하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 거고, 98,000이고 6만이면은 이거가 더 눈에 들어오겠죠. 6만입니다. 키로수를 보면 진짜 6만. 키로수 이것만 보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. 계기판 사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바로 성능을 넘어가서 맨 밑에 날짜가 좀 오래됐다, 1월이다 라고 하면은 이게 인기차예요. 가성비 때문에 인기가 있단 말입니다. 그러면 근데 1월 달에 들었는데 지금도 안 나갔다 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. 뭐 이 정도야 뭐 괜찮고, 렌트 1억 있겠죠. 이 가격인데 한 3,400, 300에서 400 정도는 넘어가야, 그리고 또 키로수도 이건 렌트 1억이 없구나 이해가 되는 좀 많은 키로수가 좀 올라가야, 그래야지 좀 렌트 1억이 없어질 수가 있는데, 이런 대형 고급 세단 같은 경우에는 렌트 1억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태가 나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RPM이 지금 1 위에 있는데 예열을 많이 안 했을까? 버튼들 그냥 대충 살짝 보고요. 그리고 타이어랑 그냥 휠 스크래치 상태 한 짝이지만 대충 한번 느껴주고요. 어라운드 뷰 있구나. HUD도 있겠지. HUD가 있으면 보통 사진을 찍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봐도 잘 모르겠고, 그럼 전화해서 물어봐야죠. 아니면 옵션 정보란? 옵션 정보란은 보지 마십시오. 어떤 차든지 제 사이트는 여기 위에 나와 있거든요. 여기 나와 있는 딜러 정상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매물들을 직접 보실 수가 있어요. 뭐 유사고까지 다 포함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방식 그냥 찍어서요, 마음에 드는 거 찍으셔갖고 바로 성능을 킵니다. 맨 밑에 들어온 날짜 2월 23일 왜 안 나갔지? 브라운 시트인데 차가 지저분할까? 그러면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한다면은 범퍼 하나, 본넷 하나 이거 2개 세트로 하는데 대충 수리비가 20에서 24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. 도장 도색 하는데 그렇게 해갖고 깨끗해지게 해갖고 퀄리티도 괜찮아요. 뭐 색깔 다르지 않고, 제가 이제 딜러들 상대로 하는 판금 공업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써봤기 때문에 잘하는 업체로만 맡기기 때문에 티가 안 납니다. 그래서 근데 2월이라고 해도 너무 최악으로 오래된 건 아니었고, 원래는 비쌌을 수도 있어요. 3,000 뭐 한 400이었다가 브라운 시트 믿고, 이건 브라운 시트가 아닙니다. 예를 들자면 이거 느낌표 같은 경우에는 TPMS 공기압이 부족했을 때 나오는 센서입니다. 그리고 계기판 다시 보면은 본넷이 지금 열려있다 라고 돼 있죠. 본넷 엔진룸 사진을 한 번씩 찍기 때문입니다. HUD가 있죠. 그래서 대수를 한 2대 정도, 이 차를 일단은 또 보고, 브라운 시트 이거 브라운 시트가 아닌데 브라운이라고 해놨네.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? 베이지, 아까 베이지 시트는 여기 3,390이었어요 3,290이 아니라. 그러면은 요거를 보되 이 회색 말고요, 뭐 다른 거 6만 킬로 이런 거를 찍어서 2개를 세트로 보는 거예요. 그래서 둘 중에 괜찮은 거를 사겠다 라고 마음을 먹어 주셔야 되지, 저한테 의뢰를 해주실 수가 있는데 긴가민가 한번 봐주시겠어요 라고 해주시고서 안 사실 것 같으면 한번 고민 좀 해볼게요 라고 하실 거면은 제가 움직이기가 힘듭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요청을 해주실 때는 어느 정도 제가 동영상을 쭉 찍어드리고 있고, 이 영상을 끄고 제 채널 동그라미 누른 다음에 맨 밑에 보면은 제 구매 판매 후기가 있거든요. 그런 거 보시면은 여기 위에 링크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, 보시면 제가 어떻게 차를 봐드리고 있는지, 문콕 하나, 스크래치 하나, 미션, 에어컨, 히터, 뭐 각종 버튼들 다 제가 체크를 해보고, 나중에 제가 빠뜨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못 봤는데 차가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은, 기본적인 소모품은 원래 고객님께서 브레이크 패드라든가 엔진 오일이라든가 뭐 타이어 트레이드 뭐 이런 거는 고객님분들께서 하시는 게 많은데, 웬만하면 꼼꼼하게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소모품 외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고객님 반, 저 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. 왜냐면은 1년에 그런 문제가 나올 확률이 150대 정도 제가 1년에 평균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, 그 중에 한두 건 나올 확률이 좀 이제 있기 때문에 뭐 거의 전화가 안 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가 해드려도 손해 볼 확률보다는 안 볼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여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만. 그리고 G80도 같이 보시겠다 그러면 G80 세대, 그 다음에 K9 세대 이렇게 보내주세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,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사모님께서 여러분들께 당신이 알아서 해 라고 했다가, 여보 나 이제 차 이 사람이 골라줬는데 이거 골라줬어 라고 해갖고 같이 봐요. 그러면 사모님이 뭐야 이게 비싸? 이거 싼 거야. 이거 원래 6천 얼마짜린데 지금 이거 반값이야. 반값이야 더 싸도 되겠구만.
반값 싼 거 아니야? 지금 이거 5년도 안 되는데. 에이 비싼데 이 가격이면 새 차 사자. 새 차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시는데 새 차로 가게 되면은 또 거기서 부딪히시겠죠. 여러분들께서는 새 차로 이 대형 고급 세단 사고 싶으신데 새 차로 3천이면은요 중형 세단 풀업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. 요즘에 신차 가격이 좀 세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중형차 신차를 갈 것이냐, 아니면은 지금 한 3, 4년 된 옵션 풍부한 대형 고급 세단 4대 있는 이 차량으로 갈 것이냐 라는 건데, 사모님은 남 손을 안 탔던 새 차, 그리고 남 손을 안 탔던 새 집 너무 쉽게 생각하시잖아요. 근데 사모님이 돈 벌어갖고, 사모님이 사시는 건 아니고 남편이 돈 벌어갖고 보통 사는 거잖아요. 근데 그 부분을 보통 모르시는 분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8, 90% 이상이 되지 않나. 남편이 어떻게 고생을 해갖고 어떤 차를 타고 싶은지, 남편분들은 더 가족들이 더 안정적이고 안정감 있고 승차감 좋고, 그 다음에 안전할 것으로 좀 더 예상이 되고 옵션도 풍부한 대형 고급 세단, 어디서 타고 내리더라도 좀 더 뽀대가 있는 이 차를 구매하고 싶으실 텐데, 사모님 분들은 그런 거를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께서 잘 하셔야 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런 사례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수많은 사례들을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미리 여러분들께서 사모님 분들께 밑밥 가실 거를 좀 생각을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. 이거를 사야 돼 라는 거를, 이거 차 가격이 몇 년 안 됐는데 반값이야, 이거는 C가 안 먹혀요. 다른 차에 비해서 싸다 라는 거를 강조를 해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신차 가격들을 한번 보아주셔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이 차들 있지 않습니까? 해갖고 베스트 셀렉션 1만 보더라도요 지금 중고차 가격이 요거예요. 신차 가격을 한번 검색을 해보면은, 자 이거 부가세 빠진 겁니다. 6,600이에요. 그럽니다. 6,600 정도인데 지금 이게 불과 3, 4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. 근데 가격이 반값이잖아요. 그렇죠? 반값보다 좀 더 싼 겁니다. 어떻게 보면 이전비도 싸고, 구매하는 가격에 비례해서 나라에서는 과표라는 게 있어요. 이 차가 얼마다라는 과표가 있는데 그 가격에 비례해서 곱하기 몇 프로가 들어가고 이전비 등취득세가 매겨지는 거예요.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7%라고 쳐요. 원래는 8%여야지 될 것 같은데 7%라고 쳐요. 그러면은 37에 21, 210만 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? 등취득세가. 그렇죠. 6천이면은 400 정도 넘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 정도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사모님께서는 새 차로 중형차를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가능성이 또 높지 않아요. 여러분들께서 사모님께 미리 강하게 새 차 가격보다 이게 제일 가성비야, 체험에 살 거는 난 그건 디자인 싫고 더 뉴 K9을 보자. 알겠어 여보, 이렇게 되게 해야 되는데, 여보 이거 어때? 그러면은 이제 권한을 좀 주시는 거죠. 이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. 근데 그게 오히려 조금 더 언쟁이 되거나 여러분들께서 하고 싶은 거를 못 하시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아무래도 40, 60대이실 확률이 좀 높지 않으실까 싶긴 한데요. 여하튼 사모님이 중요합니다. 이제 가족, 그리고 뭐 아들이 반대한다라기보다는, 거의 뭐 따님이 반대한다라기보다는 사모님의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지 않나, 미리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준비를 하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. 이 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차도 마찬가지고. 자, 시세는요 간단하죠. 3,300을 넘기면은 심리적 가격 저항선에 부딪힌다 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, 3,500이면은요 한 이 느낌인데요. 플래티넘 3 나오는데 이거는 무사고가 아니니까 찍어보나 마나입니다. 3,500이면은 이건 좀 애매한 거고, 이거 빨간색 아닙니다. 검정색입니다. 이 정도 6만 이 정도도 나오긴 나온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은 더 오래 타기에는 3,300이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했는데 한 200 정도 더 쓰면은 더 부드러울 것으로 예상되고, 노킹이라든가 더 엔진 관리를 딴 사람들이 못한 사람이 탔을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이제 그 사람이 9만 킬로 동안 차 관리를 잘 못하고 10,000킬로에 한 번씩, 이게 GDI 엔진이지 않습니까? 엔진 오일을 많이 먹는 건 아닌데 그래도 10,000킬로에 한 번씩 보다는 제 생각에는 5, 6,000킬로에 한 번씩은 가셔야 되지 않을까. 그러면은 엔진 오일 얼마 안 해요. 5만원, 뭐 6만원이면은 공인비 포함해갖고 인터넷 최저가로 해갖고 집으로 배송받은 다음에, 뭐 부산 연제구다 하면은 연제구 공임나라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나와요. 연제구 공임나라. 구미 같은 경우에는 구미 공임나라, 대구 같은 경우에 달성구라고 했을 때 대구 달성구 공임나라, 울산이라고 한다면은 울산 북구, 뭐 이렇게 해갖고 공임나라. 이런 식으로. 광주 광산구, 광산구 맞죠? 광산구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 좀 문의가 좀 덜어 오신 것 같습니다. 이쪽보다는 이쪽 라인에서 문의가 좀 많이 오시지 않았나 싶고, 익산, 요즘에 익산에서도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많이 오는 데가 청주, 그다음에 대전, 그리고 천안, 뭐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거는요 시세입니다. 시세를 꼭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좀 보시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다. 인터넷에, 유튜브에 이거 차 팝니다 라고 해갖고 많이 문의가 올라오는 것들이 보통 여기에 있는 차들, 뭐 이걸 2,770까지 주겠다, 뭐 가격은 공개를 맨 마지막에 은근슬쩍 해놓고 싸다, 전국 최저가다 이렇게 해갖고 최저가 판매, 싼 것들이. 최저가면 뭐합니까? 상태가 중요하죠. 이런 것들
브라운 시트 나쁘지 않은데 이러신 분들 많아요. 성능 보면은 렌트 이력 있고 앞에 다 작살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? 이 차가 안 좋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. 근데 제가 좋다라는 얘기도 아니에요. 양 하우스 충격 이런 거 다 안 나와요. 유튜브에서는 그냥 싼 것만 강조해서 나온단 말이에요. 그렇게 구매하시면은 후회하실 가능성이 높다. 유튜브를 통해서 구매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은 좀 괜히 제가 정리가 안 된 상태로 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좀 긴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요소도 있지 않았었나. 반자율주행 뭐 이것도 중요한 요소인데 웬만하면 다 있죠. 어라운드 뷰 없는 차도 있고 있는 차도 있죠. 그렇습니다. 플래티넘 2는 웬만하면은 있지 않나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. 플래티넘 1 같은 경우에 찍어보면은 후방 카메라가 없죠. 어라운드가. 자, 이렇게 그 플래티넘 2가 좀 제일 인기가 좀 많지 않나. 상담 문의를 받다 보면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. 여기 위에 클린카지.com 내지는 여기 밑에 댓글 창을 보시면은 아마 제가 남겨놨을 겁니다. 제 사이트 주소는 들어가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요 차량들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실 수가 있어요. 엄선해서 올린 게 아니고 이 딜러 전산 그대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하우스 양하우스 충격 그 차도 같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. 사실 거 아니시죠? 근데 그런 차들도 껴있다 라는 거예요. 과잉수리. 이거는 이 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 차를 판매하기 위해서 크진 않은 것 같긴 한데요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점검자 의견란 이거 안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리고 들어온 날짜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. 이 세 개를 주로 보시면은 착오 되시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. 그리고 렌트 이력도 이건 당연히 알아서 보시겠죠. 검사 날짜는 지나 있어도 해달라고 하면 되니까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. 이 날짜에서 한 달을 더하고 하루를 뺀 날짜가 검사 유효기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문의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하기,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구독하기, 좋아요보다는 사실 기분이 더 좋습니다. 구독하기 사람 늘어난 거는 사실 제 마음에 타격이 없어요. 변동이 없어요. 근데 댓글이 늘어나면 기분이 좋습니다. 구독하기 안 해주신 분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